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특집방송 부동산 노다지를 찾아라 전소영입니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귀농 귀촌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야흐로 귀농 귀촌 전성시대가 밝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귀농 귀촌인들의 인생 제2막 실패하지 않고 좀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진우 부동산 전문가 사업단 단장님 모시고 관련된 궁금증 좀 직접적으로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단장님 직접 가져오신 일명 호재 덩어리 매물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계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 서울전화 02-3153-2599번, 3153-2599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1대1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서울경제TV에서 특집으로 준비한 부동산 노다지를 찾아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사업단의 이진우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 귀농 귀촌, 이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에게 아마 좀 로망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을 선택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귀농 귀촌을 좀 하시는 분들 많다면서요.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귀농 귀촌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네. 뭐 어렵진 않죠. 귀농은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정착하는 분들이고, 귀촌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3도 4촌 또는 4도 3촌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옛날 생각했던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 귀농 인구는 전년 대비 2014년 대비 한 46만 가구 이상이 늘었고요. 귀촌 가구는 한 12,000가구 이상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단장님, 인생 제2의 막을 좀 성대하게 열고자 내려간 건데 막상 또 준비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귀농 귀촌을 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역귀농 역귀촌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MC가 답을 얘기해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준비가 안 돼. 그래서 그 이주하시는 분들이 일단 정보 또는 지식이나 이런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고 네. 귀농이 됐든 귀촌이 됐든 일단 집이나 땅부터 사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목적이 안 맞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작물을 질 거고, 귀촌을 할 거면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집에서 접근성, 편의성, 교통의 접근성, 그다음에 생활의 편의성. 보통 귀촌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이 사는 분들이 안 가요, 한 분이. 불편하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을 경우도 설득도 있군요. 해야 되고, 귀농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서 어떤 작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소득을 올릴 거고, 몇 년부터 소득이 날 걸 계산을 정확히 해서 가야 되고, 귀촌 같은 경우에는 가서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가서 찾아가 볼 만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발품 팔아 다니셔갖고, 뭐 하다못해 마트는 가까운지, 네. 극장은 가까운지, 아니면 뭐 그 아울렛이 있다, 쇼핑을 좋아하신다면 그런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귀촌하고 기능을 실패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거기에 계시는 원주민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외지인이에요. 외지인. 귀촌이 그렇죠, 됐든 귀농이 아무래도. 됐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가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더 다가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특히나 이 원주민이라는 분들은 그 안에서 커뮤니티나 학연, 지연이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거를 뭐 넘어가서 한 번에 진입을 한다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귀농이 됐든 귀촌이 됐든. 그렇게 되면 그냥 외지 사람들 동네 뭐 그런 식으로밖에 귀촌에서 그러니까 섞이질 못해요. 살짝 소외가 될 수도 있겠군요. 완전 소외되죠. 살짝이 네. 아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농부나 텃밭 갖고 이런 게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올가닉 뭐 이런 다 좋은데 실제 농사를 짓고 네. 잔디를 뜯고 정원을 갖고 한 일은 보통 중노동이 아니에요. 귀농이 됐든 귀촌이 됐든 철저한 준비와 본인의 다무진 마음가짐을 가진 다음에 귀농이 됐든 귀촌이 됐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귀농이나 귀촌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특급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이제 무엇보다 이진우 단장님의 대박 매물, 이걸 아마 기다리셨을 것 같거든요. 이 호재 덩어리 매물 5매물만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소개해 주시죠.
글쎄요, 제가 매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네. 일단 위치는 요즘 아주 핫한 동네죠. 경기도 수도권에서 네. 여주입니다. 여주 이천이 가장 핫한데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9-2번지 네. 외 세 필지인데요. 이 전체 땅이 한 4,500평 되는 거를 그 개발을 조그맣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은 목조주택이에요. 친환경 나무로 지은 목조주택이고요. 요 옆에 필지가 3개가 더 있어요. 집을 네. 안 지은 필지가. 그러니까 각 필지가 3개에다 요거까지 매물이 4개인 셈이고요. 일단 면적은 대지가 61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108.3제곱미터고요. 뭐 이거는 집은 다 졌고요. 들어오시면 준공 올해 뭐 아무 때나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필지 지금 주택이 있는 필지 대지 면적은 437.75제곱미터. 평수는 약 132.4평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필지가 더 있고 그 필지들의 땅 면적은 427.75제곱미터, 129.4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목조주택이고요. 99.49제곱미터, 약 30평입니다. 그러니까 복층이죠. 2층으로 돼 있고 네네네. 방 2개, 화장실 2개, 테라스 다 갖춘. 요 데크도 보이시죠? 요 데크에서 앉아서 커피도 한 잔 티컵. 마시면서. 요 동네 뒷산으로 또 네. 산책로가 있어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진으로만 봐도 사실 굉장히 좀 예쁜 목조 주택이에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 설명만 들었을 텐데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연상은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라이프를 책임질 리포터 연상은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여주입니다. 이곳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편안한 매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올여름 펄펄 끓는 폭염만큼이나 여주에서는 바로 이곳이 가장 핫한 부동산 매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곳이 바로 여주가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 바로 가남읍인데요. 서초에서 당필지까지 딱 1시간이면 충분할 만큼 서울과의 접근성도 탁월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역세권 개발은 물론 농어촌 개발 사업까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기대감이 아주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짠! 바로 이곳입니다. 와, 목조주택 정말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도통 추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항상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더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픕니다. 지금 실내도 공개해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와, 깔끔한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사부터 연발하게 되는데요. 내부 구성은 어떤지 쫙 정리해드릴게요. 이 매물은 2층 건물로 태평양보다 넓은 거실이 있고요. 뭐든 한 개면 정 없잖아요. 방, 욕실, 테라스까지 각각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거실을 보고 있자니 깔끔한 주방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틀기만 해도 물이 콸콸 쏟아질 것 같은 싱크대와 잘 정돈된 가스레인지까지. 이렇게 잘 갖춰진 예쁜 주방이라면 매일매일 요리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놓치고 갈 순 없겠죠? 추운 겨울에도 끄떡없는 보일러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이어서 테라스도 살펴볼까요? 거실 한쪽에 마련된 테라스로 나가보면 여주의 뷰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1층에 깔끔하고 넓은 평수의 방도 있는데요. 또 그 옆에 욕실도 좀 보세요. 하루의 묵은 피로를 싹 풀어줄 것 같습니다. 거실 옆에는 다용도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세탁기를 설치해도 좋을 만큼 공간 활용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 테라스에 나가보면 가남읍의 경치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갑갑한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힐링이 따로 없을 것 같네요. 2층 방도 좀 볼까요? 손님 맞이에 충분할 만큼 아주 넓죠? 이곳도 역시 깔끔한 욕실을 마련한 센스까지 갖췄네요. 매물의 내부 구성까지 숨가쁘게 둘러보고 오셨는데요. 탁 트인 테라스와 똑똑한 공간 활용도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 만점이지 않습니까? 네, 구석구석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수도권과의 탁월한 접근성은 물론 푸르른 자연과 어우러져 전원 생활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곳의 매력에 푹 빠지셨나요?
지금까지 경기도 여주가 낳은 명품 보금자리 신축 목조주택 현장에서 연상인이었습니다. 네, 이제 화면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이 영상만 봤는데도 굉장히 그 대박의 기운이 막 팍팍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매물의 입지라든지 주거 환경을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주거 환경은 요 화면을 떼놓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요 필지 하나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지가 한 132평 되고요. 목조주택 2층입니다. 2층이고 목조주택 하면 괜히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죠? 이 피톤치드가 좀 그쵸, 느껴지면서요. 그쵸. 그래서 도시민들이 정말 요 데크도 보이죠. 요 앞에서 노을 질 때 차 한 잔 먹으면 우리가 CF 보는 그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 옆에 필지들의 특징은 토목준공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네. 뭐 여기는 그 정화조가 들어가니까요. 바로 집만 안 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토지의 계급장이라고 하면 용도지역 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 중에 관리 지역은 보존 생산 계획 관리로 나눠지는데 이 지역은 개발을 장려하는 계획 관리 지역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요 상태로는 뭐 제가 보기에 A뿔을 줘도 될 만큼 네. 훌륭한 입지를 자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좀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고 하신 것보다 여기서 굉장히 더 귀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갖고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과 함께 좀 입지 환경 좀 더 내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주변 환경이라든지 개발 호재 여부도 굉장히 저희가 궁금했는데 그래서 저희 연상을 리포터가 다시 한번 갔다 왔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여러분들의 현명한 부동산 라이프를 챙겨드릴 리포터 연상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신축 투자처 건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왔는데요. 건물 구석구석 아주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매물지 주변 환경도 둘러볼 텐데요. 주변 환경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매물과 맞닿아 있는 3번 국도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약 3.5km 주변에 가남읍 시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서울 강변터미널과 20분 단위로 배차돼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서울을 오고 갈 수 있답니다. 또한 시내에는 마트면 마트, 병원이면 병원, 은행이면 은행, 모든 편의시설이 빈틈없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주목해주세요. 이 매물 근처에 제2의 경부선으로 불리는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매물지와 딱 3분 거리에 가남역이 201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도 있다고 하는데요.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곳이 가남 역세권입니다. 바로 이곳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2019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해 근린공원 조성, 다목적 체육센터 등 다양한 복지 및 문화시설을 갖춰 지속적인 지역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이 빵빵 터지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화 쇼핑은 어디서 즐겨야 하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준비했습니다. 우선 매물지 주변에는 무려 1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는데요. 낭만적인 전원 생활과 즐거운 여가 생활을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또 30분 거리에 여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곳, 여주의 명물, 바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데요. 지난해 말 4천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쇼핑과 문화생활을 잔뜩 누려보세요. 젊은 도시 수요자들은 물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이곳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이곳, 경기도 여주에서 연상은이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이 영상만 봐도 참 호재 덩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호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성남에서 여주 복선 전체 또 호재부터 설명해 주시죠. 경강선이라고 해요. 경강선. 네. 경강선이 왜 경강선인 줄 아세요?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지금은 여주까지지만 네. 그게 원주로 해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국토 종합 철도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네. 그중 기착점이 여주하고 이천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강선 여주 성남 여주선이 굉장히 파워풀한 라인이에요. 서울로 그렇죠. 치면 9호선이나 2호선에 견줄 만큼 수도권 라인 중에서는 굉장히 빠고 좋습니다. 왜 좋냐면 판교까지 가거든요. 판교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판교에 몇 호선이 지나가죠? 판교에 이제 신분당선이 신분당선이 있죠. 지나가죠. 네. 그러니까 강남 접근하는 신분당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주에서 이번 추석 때 무료 개통한답니다. 그러니까 나온 기사를 보시면 여주에서 강남까지 접근서에 48분입니다. 지하철. 이거는 뭐 그냥
요 동네 인근 테마파크 네네. 가는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일단 성남 여주 이 복선 전철이 굉장히 파워가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판교가 기점입니다. 판교는 네. 이제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곤지암, 소머리국밥 유명한 곤지암, 네. 쌀밥 유명한 이천, 여주 다 지나가죠. 그러면 몇 정거장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정거장 안에 여주까지, 판교까지 접근이 가능한 거죠. 굉장히 라인이 파워풀한 라인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 복선 전철이 참 편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네. 사실 판교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기 아. 때문에 제가 또 가끔 여주에 또 쇼핑을 아울렛. 하러 가거든요. 아울렛.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철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아마 근데 뭐 가족들끼리 그렇죠. 가면서 뭐 인천에서 들려서 예. 쌀밥 좀 드시고 좀 더 가서 쇼핑도 스파도 하시고. 유명하잖아요. 온천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 우리가 네. 서울에서 맘먹고 가는 휴양지를 네. 지하철 타고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 아까 제가 귀촌은 특히 뭐라 그랬죠?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라고 네, 말씀드렸죠. 편의성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모든 걸 갖춘 필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매물 방송을 해보는 겁니다. 왜 매물 방송을 하시는지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판교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깝고 눈에 확 뜨이는 그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호재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 매물지 주변에 중부 내륙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호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요. 중부 내륙철도를 보통 사람들 잘 몰라요. 네네네.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제2의 경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네. 여주 있죠? 여주에서 중부 내륙 이 표시가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가는 거예요. 기존의 경부선의 적체나 포화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륙을 다 지나가는, 여기는 이제 물론 남부 내륙철도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지금 그 KTX 네. 김천구미역에서는 따로 또 KTX 고속철 연계된 남부 내륙철도 연계된, 그러니까 이거는 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선으로 고속철도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서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 경부선처럼 거제까지 내려오는 관통하는 내륙선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어디 생기냐면 아까 보셨던 바로 이천을 지나가는 겁니다. 굉장한 호재입니다. 가깝네요. 예, 이거는 이 본필지에서 이천까지 한 14km예요. 14km.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투자 개념에서도 좋은 기촌지지만 미래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 또 이때 큰 호재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드리겠지만 네.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이 토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아무래도 이제 살기 위해서는 교통만큼 또 중요한 그런 게 없거든요. 교통까지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부 내륙철도 개통 말고도 호재가 또 있죠.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조금 클 것 같아요. 예, 일단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사업은 예전에 2014년도까지는 그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에요. 그냥 그러던 네. 거를 2015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바뀌었고, 굉장히 호재 중에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빨리 실현될 호재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여주 경강선 개통에도 빠르지만 일단은 용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농촌 중심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도지구하고 일반지구로 나눠지거든요. 선도지구는 중심성이 높고 일반지구는 중심성이 일단 낮아요. 네. 지원하는 규모도 일반지구는 60억 내고 선도지구는 80억 내인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이 소재지 있는 가남읍이 농촌 중심지 발전 사업지로 선정이 된대요. 그러면 네. 이거는 80억 이내에서 5년 이내 농어촌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 가남읍까지 이 필지에서 한 3km도 안 돼요. 굉장히 아깝네요. 예, 가남읍이라는 데가 태평리라고 하는 데인데 동서울 터미널에서 하루에 시외버스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네. 그런 나름 동네에선 번잡한 동네인데 이게 이 농촌 중심지 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가 된다는 얘기죠. 5년 이내에 정비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앞전에서 얘기했던 그 철도 사업이든지 교통 호재라든지 정말
날개 다는 거죠. 날개 달아서 정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중심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시구 읍면 중에서 3위 이내만 선정을 해요. 근데 네.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주로 충청도, 경상도가 많은데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이 가남 읍만 농촌 중심지 그 발전 그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죠. 요게 이제 농촌 활성화 사업이에요. 경제 활성화 중심 공간, 문화복지 체육 중심 공간 요렇게 나눠서 여기 보세요. 다목적 체육센터, 상업지역 이게 미래 계획이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법에 이제 얼마 안 5년 남은. 5년 이내. 예, 5년 이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 가남 같은 경우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는 가남 행복 나눔센터, 뭐 다목적 광장, 근린공원, 태양광 이런 거를 하고 제일 중요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죠. 지역 균형 발전을 해서 다목적 체육관도 짓고 네. 뭐 도시개발 사업도 이제 진행한다는 이런 사업인데 하여튼 내가 마음 편하고 힐링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귀촌을 한다고 얘기했죠, 우리. 네. 그런데 내가 있는 땅에 그런 철도망이 있고 이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이 된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필지는 정말 매력적인 필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탐이 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5년 이내 정비도 되고 또 발전이 되고 유일하게 경기도 내에서 사업 대상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매물 그야말로 대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개발 호재가 혹시 뭐 또 있을까요? 아직 남아있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강선이 왜 경강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경기도와 강원도를. 예, 얼마 전에 발표한 거 MC니까 아시죠? 그 KTX 강릉까지 해서 인천 영종도에서 1시간 뭐 몇 네. 분에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게 지금 월곶, 인천 월곶에서 이 부분 공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빠른 게 요 판교 여주선, 요 판교 여주선은 다음 달에 개통을 하고 네. 요것들이 이어져 갖고 어디까지 간다? 강릉까지 동서간 횡단 철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접근성 측면이나 뭐 이거는 관광 측면뿐만 아니고 물 유동 그러니까 산업 측면에서 또 네. 여기에 중부 내륙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면 정말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바로 여주와 이천 요 역세권들이 굉장한 지금 호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강릉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판교에서 강릉까지 자동차로 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아마 이 경강선이 좀 완공되고 나면 접근성이 좀 편리를 해서 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만큼 이 매매가가 조금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비쌀 것 같죠. 조금 그러네요. 계획가리 지역이고 네. 보겠습니다. 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이 134평 정도 되고요. 그 이 토지 개발하신 분이 여성분이세요. 이쪽 여주 쪽에서만 개발하신 여성 사업가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 땅을 싸게 사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지면서 이제 저하고는 공부 학생 동기예요. 그 부회장님인데. 그래서 매매 가격은 뭐 그냥 정말 서울경제에서 한번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저한테 많이 양보하셔갖고 네. 그다음 이 집이 있는 집 금액까지 다 합쳐서 2억 1천만 원이고요. 옆에 필지가 세 필지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한 120 몇 평대 아까 제가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 필지들은 각 필지가 9,900만 원이고 요 집이 있는 거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게 30평짜리 목조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전세를 놓는다고 뭐 이게 형식이라 해서 전세를 놓겠습니까? 근데 알아보라 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8천만 원 정도 전세를 살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기존 요 집에 있는 필지의 대출이 4,300만 원이 이뤄져 있는데 네. 4,500만 원까지 더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약 9천만 원, 8,800만 원과 9천만 원 잡으면 한 1억 3천만 원 투자해서 삶의 질이라는 측면, 로망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미래가치 투자라는 측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아까부터 자꾸 확정을 줘서 죄송합니다만 네.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말씀 들어보니까 가격 또한 참 예상을 뛰어넘는 접근성이 참 용이한 그런 가격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박 매물 소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경제TV가 준비한 특집방송 부동산 노다지를 찾아라 편을 통해서 또 귀농 귀촌에 대한 특급 노하우와 또 소재로 똘똘 뭉친 특급 매물까지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귀농 귀촌인들의 인생 제2막에도 꽃길만이 펼쳐지길 제가 바라면서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이 계속되니까요.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또 부동산을 통한 성공적인 재테크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